안녕하세요. 천공이별과 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별 후에 그들한테 연락이 왔을 때 여러분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들 한 5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든 이별은 단호하더라도 그 이별 중에서도 양가 감정을 가지며 그들 역시 미련이 어느 정도는 있는 상태이죠. 우리는 인간에게 감정의 완전한 부재와 오직 이성만이 존재하는 그러한 이별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거의 사이코패스 수준이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감정이 더 이상 없는 것처럼 보이는 매우 단호한 이별도 그 내면에는 그 무의식 안은 여러분과의 추억과 아련한 연애의 기쁨을 숨기고 있는 것이죠. 다만 님들이 이별을 수용하지 못하고 너무나 이별 당시 매달렸기에 그들은 그렇게 차가운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이 정상적인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어떠한 단호하고 감정의 바닥인 상태를 보여줘도 재회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별을 수용하시고 이 노컨택을 잘 진행하시면 대개는 연락이 잘 옵니다. 생각보다 연락이 잘 안 온다. 여러분의 이별이 괜찮았고 여러분의 연애가 괜찮았다면 재회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 또 연락이 생각보다 잘 옵니다. 자, 오늘은 그들한테 연락이 왔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냐, 이런 궁극적인 질문들 여러분 평상시에 많이 가지고 있으시죠? 저한테 많이 또 물어보시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자, 관계 집중적인 얘기를 하지 말자. 그러면서 이거 굉장히 포괄적이다. 관계 집중 얘기를 어떻게 하지 않아야 하냐.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 새로 만나는 이성이 있냐고 묻지 마라입니다. 이 스탠스 자체가 굉장히 관계 집중적인 어떤 선생님의 기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너 새로 만나는 이성이 있냐고 물어본다는 거는 나는 아직도 너에 대한 강한 집착과 애정과 너와 다시 연애를 재설정하고 싶은 나의 욕심이 있다는 걸 그냥 직선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스테이트먼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그들이 여러분한테 침묵을 깨고 연락이 왔을 때는 2가지 기회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재회의 찬스이고 두 번째는 후버링이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상반된 2가지 감정, 2가지 조건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위험합니다. 위험하다는 표현이 맞다고 봐요. 여기서 여러분이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냥 그들이 연락이 온 이 기회가 그냥 무산되어 버리는 것이고, 여러분이 잘 조절을 하시고 대화를 이끌어 가시면 재회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부터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질문을 공격적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은 수동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그들이 말을 많이 하게 하라라고 제가 언제나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간이고 또 굉장히 그들과의 관계, 그들과의 재회를 몹시 너무나도 많이 기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러한 급발진적인 실수를 여러분이 잘한다는 얘기죠. 첫 번째, 그들이 여러분에게 너 새로 만나는 이성이 있냐 물어보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무조건 반대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걸 질문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리고 너 새로 만나는 이성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그들이 거짓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질문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들이 거짓말 해버리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두 번째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나를 그리워했냐. 이거 역시 여러분의 감정을 노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히 여러분의 감정을 숨기는 게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도 모르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자기 감정이 폭발하면서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이요, 상당히 대화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지능이 뛰어나거나 또 심지어는 나르시스트라면 여러분은 잘 조정하고 대화를 이끌어가면서 자기한테 이 유리한 포지션으로 대화를 하는 그러한 능력이 출중한 사람일 수도 있다.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나를 그리워했냐라는 질문은 일단 왜 해서는 안 되냐. 이 질문 자체가 그들을 굉장히 당혹하게 만듭니다.
나를 그리워했냐?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봤을 때 그들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그래, 그리워했다. 말하기도 그러고. 아니다. 그러기도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 자체가 상대를 굉장히 힘들게 할 수 있고, 대화를 오래간만에 그들도 용기를 내서 한 건데, 카톡이든 문자든 전화통화든, 요거를 오래 하기가 힘들게 만든다. 그래서 이런 실수들 조심하셔야 한다. 세 번째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나는 네가 보고 싶었다. 이 여러분의 관심 수위를 노출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네가 보고 싶었다. 이 얘기는요. 그들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늘 5가지 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질문을 여러분이 먼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나는 너를 보고 싶었다. 너 나를 그리워했냐? 이러한 질문들을 할 때도 여러분 끝까지 마음을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 그냥 이렇게 가만 보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는 여러분도 좀 당혹스럽죠. 그 당혹스러운 질문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제가 많은 팁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들이 나한테 너 나를 그리워했냐 물어보면 뭐 그렇다고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하지만 좀 최대한 피하는 게 괜찮다. 나 요즘 많이 바쁘다. 말을 좀 돌릴 수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 그들이 끝까지 물어본다면 좀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만큼 그들이 이 관계 집중적인 스탠스에서 더 파고 들어갔다는 의지가 밝혀지면 그때는 여러분도 관계 집중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네 번째는 나는 변했다란 얘기죠. 나는 변했다. 그러니까 옛날에 굉장히 너를 힘들게 하고 너한테 원망도 많이 하고 너한테 불만도 많이 표시하고 너한테 서운함도 많이 표시하고 내가 이별할 때 연애를 할 때 내가 너를 참 많이 피곤하게 했지. 나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여러분이 먼저 말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들이 여러분한테 먼저 연락을 했을 때는 여러분 정말로 변했는지 알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옛날에 그 니대함, 옛날에 나한테 너무 자격 부여를 하고 나한테 많이 공격적으로 했던 그런 성격들, 이러한 것들이 많이 변했을까? 변했다라면 제외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자, 무언가 이 여러분과 연애를 했을 때 여러분이 그들을 지치게 했던 요소들이 있었을 겁니다.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과 헤어졌을 확률이 있다는 경우를 가정해 봤을 때 수연이가 굉장히 착하고 아름답고 멋진 여자였지만 나를 너무 집착해서 연애 당시 나를 너무 피곤하게 하고 나를 너무 의심하고 나한테 너무 질투 유발을 하고 끊임없이 나한테 추궁하고 이러한 공격적인 스탠스가 너무 힘들어서 이별을 했다. 하지만 노 컨택 3개월 동안 난 수연이가 참 보고 싶었다. 이 여자의 그 아름다운 얼굴 너무 보고 싶어서 재회를 하고 싶은데 수연이가 또 옛날에 그런 날카로운 성격, 집착적인 성격 이것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난 재회하기 싫어. 이런 스탠스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한테 연락이 왔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대화를 하면서 상대는 여러분이 얼마나 변화됐는지를 자기들 스스로 찾아내려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미리 설레발치고 나는 변했다라고 이야기할 필요 없죠. 그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들의 이 심정에서는 그 말을 신뢰하기가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나이브하게 나 변했어 라고 미리 말할 필요 없다. 그들은 여러분이 정말 변했는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을 안 해도 그들은 찾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요겁니다. 언제 연락 올지 모르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별 후에 언제 그들과 다시 대화할 기회가 생길지 모르니 여러분 노 컨택 동안에 최고의 버전으로 발전시키라고 제가 언제나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매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가장 중요한 건 감성적 매력을 다듬어야 합니다. 감성적 매력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인격과 성격과 기질과 또 여러분의 어떤 연애 패턴들입니다. 내가 연애할 때 너무 불안기조가 높고 아니면 내가 너무 회피형이라서 상대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그런 감정적인 미성숙함을 완성시키려고 많이 명상하고 많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숙하고 생각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 컨택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연락이 왔을 때 이미 변화된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나는 변했다. 이런 거 먼저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변화된 것은 행동이나 진실함으로 보여줘야지 말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처럼 쉬운 것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마지막은 친구하자라고 여러분이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친구하자, 프렌드존에 대해서 제가 수없이 얘기하죠. 그 많은 분들이 이별 후에 노컨택을 잘 진행을 한 후에 상대한테 연락이 왔을 때 잘못하다가 이 프렌드존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안타깝게도 본인들이 프렌드존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어떤 거냐. 그들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관계에 대한 책임감을 완전히 회피하면서 여러분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죠. 굉장히 나쁜 거죠. 프렌드존이. 어떻게 보면. 남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한테 남자들이 원하는 그것을 얻어가면서 그리고 계속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또 굉장히 의도가 나쁜 여자라면 여러분한테 연락을 해서 뭔가 애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여러분한테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을 또 취해가는 그러한 상황이면서 언제든지 관계를 청산하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무책임한 상황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그들의 이기적인 어떤 발로입니다. 이기적인 그들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친구하자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돈을 너한테 얼마든지 빌려줄 테니까 안 갚아도 돼. 이러한 맥락입니다. 그들이 여러분한테 친구하자라고 해도 여러분이 거절해야 하는데 여러분이 먼저 친구하자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로 니디하고 데스퍼레이트한 여러분의 어떤 감정을 보여주는 거죠. 절망적인 여러분의 감정을 보여주는 거죠. 자, 오늘 5개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제가 평상시에 여러분한테 잘하던 얘기 있죠. 그들한테 연락이 왔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그들한테 연락을 취했을 때 처음부터 관계에 집중적인 이야기를 피하면서 수동적 스탠스를 취하자. 제가 이 얘기를 많이 강조하는데 거기에 대한 디테일적인 이야기입니다. 즉 그들한테 연락이 왔을 때 어떤 말을 해야 하냐라는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러한 말들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저 천궁의 이론은 뺄셈의 법칙입니다. 무엇을 하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하지 않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방송 여러분한테 유익하게 도움을 줬으면 합니다. 자, 여기까지 방송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